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을 난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화한 적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소해놓고 나 돈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 탄압 사건 아니고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하여튼 뭐 그 법적인 거라든지 팩트 체크는 저희가 뭐 나중에 추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맞죠. 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네.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당연히 대표와도 얘기는 해보셨죠. 이건 좀 부당한 것이고 이거 좀 잘못된 일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의 억울한 일이 이건 억울한 일이다. 그렇죠. 당신들의 범죄 혐의 받는 거는 다 상대가 있잖냐, 아는 네네. 사람이잖냐. 예. 나는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미쳐도 활짝 미칠 일 네. 아니냐. 얘기했더니 이거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그 얘기를 하셨더니 자 이제 재밌는 시간이 왔습니다. 장르만 브리핑. 장르만 불핑으로 저희가 이름을 개명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장르만 불핑 이렇게 하면 블랙핑크 팬들도 또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장르만 내용 증명 나오지 않을까요? 장르만 내용 증명이라도 날라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아무도 아유. 관심이 없어요. 자 브리핑 함께 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새를 못 참고 뛰어들어온 우리 김현우 소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치 뉴스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브리핑을 좀 네. 불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일꾼 오신환님한테 출연료 드리나요? 저희가요? 네. 일하러 오신 분한테 왜 드리죠? 아니 구독자가 빠져가지고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건 진짜 우리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딱 이거 기준점 지금? 정해놓고 그거 네. 넘어가면 출연료 드리고 아, 그거 밑으로 나오면 출연료를 받는 형식으로. 그래야 될까 봐요. 네, 이거 뭐 운영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때 오늘 888 지금 27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888 28 한참 전에 그래서 오늘 88888 찍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줄어. 계속 줄어드는. 두 번 목이 누르시나? 메이네. 네. 근데 하신 분들이 네, 조금 네.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자, 여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 봐야 네, 됩니다. 네, 네. 최윤경 기자가 또 바짝 끓여 올라보고. 워낙 또 잘 준비해 네, 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 뉴스가 좀 있습니까? 오늘요 원하시는 분 뉴스를 네. 그냥 맞춤으로 전해 그렇습니까? 와, 진짜요? 일단 첫 번째 네.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면 지금 제일 화제되는 분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것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 뉴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탈당 그리고 단식입니다. 네. 커지는 공천 파동. 탈당은 누구죠? 탈당이요? 네. 아직 아니 그렇게 너무 누구냐고 하면 당이 너무 깨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 의사를 표현을 했었고 네. 그걸 막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이수진 의원 탈당 선언인가 뭐 선언을 했죠. 했습니다. 예. 네, 이 정영진 프로가 가장 좋아하는 의원 이수진 의원. 왜요? 왜? 이게 뭐 왜요? 제가 가장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좋아한다. 예. 네. 이유가 그분의 코드가 저에겐 굉장히 개그감이 많이 충족되는 네. 그런 코드가 좀 있어요. 말씀하시는 톤이라든지 네. 너무 그런 재밌어요. 애정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재미는 있어요, 진짜. 그런데 어제 그럼 결과를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제 공천 결과가 일부 발표가 됐는데 마포갑 노웅래, 동작을 이수진, 의정부을 김민철, 광명을 양기대 의원이 네. 사실상 컷오프 된 것으로 사실상은 뭐예요?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사실상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전략 지역이라 하면 당에서 그냥 누군가 원하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들 그럼 너네 나가라. 날린다는 이런 얘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수진, 노웅래, 양기대, 김민철 뭐 이런 분들이 네네. 사실상 날아가게 사실상 생겼다. 컷오프. 근데 이제 몰라 위기를 받아들이는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막 현실 부정형이 있고 음. 적극 투쟁형이 있고 그리고 어. 포기하고 절이 싫으니까 중이 떠나는 뭐 그런 형들이 있는데 다 이제 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같은 조건의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총선을 일종의 드라마라고 봅니다. 정말 드라마입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것이 바로 드라마로 나타나고요. 네. 다른 상황에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코미디가 되거든요. 아하. 이건 이제 삶의 통찰이죠. 이거 네. 좀 약간 좀 멋있다. 근데 삐리빵 오진 않는데. 진짜 미치겠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대충 들으니까 멋있긴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것은 드라마다. 이것은 드라마다. 다 이 네, 내분의 첫 번째 반응이 눈에 띄는 분부터 네. 얘기할게요. 네. 노웅래. 이분 의원입니다.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짜네. 네, 근데 이런저런 참 이슈들이 있는데 네. 노웅래 의원의 컷오프가 된 건 아마도 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분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네.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가 되니까 막상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경쟁력이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 근데 사실 이분은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아 저도 짠. 왜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났다고 할까? 네, 왜냐하면 그 노웅래 의원의 네. 그 범죄 사실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파헤쳤다. 국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네. 아니 뭐 저렇게까지 사람을 치사스럽게 만들까 싶게 무슨 돈봉투가 맞아요.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네, 다 있다는 것부터 뭐 집에 뭐 창고 별별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네. 창고를 열었더니 뭐 옷장을 열었더니 3억 원이 있었다 막 이런 네. 기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 기소가 되는 것은 6천만 원 받은 혐의가 네. 이제 주혐의인데도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이제 부정한 정치인의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됐어요. 그 네네.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얼굴이 정말 까매졌습니다. 음. 근데 서서히 얼굴 빛이 돌아왔거든요. 이제 최근까지. 네. 근데 이 갑자기 컷오프가 돼버린 이분이 당 대표실로 갔습니다. 당 대표실로. 네, 당 대표실에 가서 이재명 대표 똑똑똑. 안 만나주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만나주고 네. 당 대표실에 일단 가서 침낭을 들고 무기한 단식 농성을 여기서 하겠다. 침낭을 들고 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아니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연세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침낭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단식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목이 사실은 중요한 대목인데 네. 금품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닌데 아. 나만 전략 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명백히 고무줄 잣대다. 이거는 공천 독재다. 아. 나 혼자만 수사받냐? 네. 그럼 수사받는 사람 다 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옛날부터 거론되어 오던 이 수사 딜레마?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근데 검찰이 막 정말 민주당 의원도 수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들이 많고 수사 중인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중에 이제 돌 없는 자가 아니, 돌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이제 이래버리면 돌 없는 자가 죄를 던져라. 네, 그래버리면 이제 다들 약간 이제 주춤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네, 네. 노웅래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나도 좀 해줘라. 아 근데 여기 회의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아침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최고위원회의 기자들이 다 저기 모이고 네. 하거든요. 거기 침낭을 갖고 네, 그래서 당사로 갔습니다. 회의를 아. 네, 민주당사에서 오늘 아침 회의를. 회의를 당사해서. 네, 네, 네. 야, 거기 이렇게 노웅래 의원 침낭에 누워 있는데 회의까지 딱 이루어지면 아니 근데 기자들이 참 좋아할 그림이긴 제가, 해.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제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네, 이제 모 방송사에서 네. 노웅래 의원 저기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옆에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 예, 여긴 지금 노웅래 민주당 당대표실이고요. 네네. 노웅래 의원은 침낭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거기서 중계를 아, 진짜? 하고 아, 네. 그림으로 그냥 쓰고. 네.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노웅래 의원은 지금 누웠습니다. 침낭 들고.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랑 이야기도 이제 하고 조금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겨울라이트님이 돌 없는 자는 돌을 못 던지지. 죄송합니다. 말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또. 구독자에 너무 큰 충격 아, 받아가지고. 참 네. 여러분도 살면서 오타 한 번 안 냈습니까? 여러분도 댓글 달면서. 아이고. 자,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이제 그 정프로님의 최애 이수진 의원. 아, 안타까워. 근데 이수진 의원이 전부터 반발을 계속 해왔죠. 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자기가 잘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추미애 전 대표 같은 사람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야. 경쟁력 조사를 돌리고 네. 나경원 의원이랑 붙여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내가 있잖아. 내가 이제 자기는 이게 안 돌려 그리고 심지어. 안 돌려요. 네, 당에서- 내 지역구잖아. 당에서 이수진이 현역인데 네. 이 빼고 현역 돌려버려. 의원은 안 돌리고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난 애가 네. 아니고. 네. 이 사람만 빼고 돌려봐요. 계속. 그러면 그거 좀. 네, 그치.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분은 결과 발표를 듣자마자 민주당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분 참을 분은 아니야. 네. 예. 그냥 떠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4년 전에 내가 천직이라고 여겼던 법관직 내려놓고 네. 판사직 내려놓고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민주당에 입당했다. 네. 그런데 내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리고 내가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는데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그리고 플러스 책임을 통감한다. 지지했던, 도왔던 네. 그 책임을 통감한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네. 지난주에 백현동 판결을 보니까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백현동 판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네, 화살 쏘고 나가.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됐네요. 네, 근데 다만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이냐 그러면 네. 이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이 동작을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어떤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다. 다른 당에서 지켜보죠. 제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그 같아요. 사실상 컷오프의 이유도 짐작가는 건 이유요. 네. 근데 당에서는 경쟁력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안 돌려봤는데. 여론조사 근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음. 이수진 대 나경원 여론조사, 추미애 대 나경원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네. 이수진 의원 조금 더 나왔어요. 심지어 네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더 받아들일 수가 근데 이제 없는 당내 여론조사 돌린 거는 아예 다른 이수진을 거예요. 빼고 네, 했다는 네, 거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죠. 이제 이수진 의원은 사실 유튜브에서도 꽤 유명한 그 이른바 짤이라고 하나요? 네, 네, 네. 그런 이제 짧은 영상들이 꽤 많은 분이긴 합니다. 예, 그 밈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했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굉장한 또 최 네.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친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표본적으로 날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좀 불만인 게, 네. 뭐 이수진 의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제까지 예를 들어 대표를 지켜야 된다, 대표와 함께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이수진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갑자기 이제 낙천이나 하여튼 뭐 경선에서 뭔가 뭐 점수를 낮게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대표는 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지금 걱정된다. 이렇게 하면 네. 차라리 그 전부터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으면 그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갑자기 낙천 이후로 확 바뀌면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썩 설득력이 막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의견도 혹시 어딘가에 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었던 얘기 아니라고 하고 본인 의견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들릴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말이죠. 네.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네. 뭐 추정할 돌려 수는 생각이 되어보면 네.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수진. 다음은, 네, 다음은 양기대 네. 의원인데요. 음. 여기서는 아직 미련형입니다. 미래에 미래요. 남았어. 이분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진 않았어요. 네. 화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네. 대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 방 사람이 공천 배제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이 남아있다는 건데 뭐냐면 전략 공관이. 네,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당에서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승리할 것 같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 꽂는 네. 건데 전략 경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략 경선? 네. 제가 이거 너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늘 생각하는 말인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양기대 의원이 원래 있죠. 네. 그리고 누군가를 경선을 붙일 사람을 당에서 지정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이거를 파트너를 맞춰서 경선을 한다. 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양기대 의원 얘기예요? 당에서도 네. 이게 지금 완전한 공천 배제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달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기대 의원 측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원래 이래서 이름을 잘 정해야 돼. 두 가지 기대하고 있는 이름이 양기대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자꾸 자기가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시네. 근데 또 현실 부정하는 분이 더 있습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 있잖아요. 네. 이 양이원영 의원도 여기에 광명에 출마하겠다고 네. 이제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 지역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양양 있잖아요. 양기대와 양이원영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의원들은. 근데 이 양이원영 의원은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이 지역이 전략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원래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경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은. 아니, 적어도 나랑 양기대는 붙여주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너네 둘 다 나가 지금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양이원영 의원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컷오프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네. 기대는 이분도 이제 전략 경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전략 혹시 나를 위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양기대 의원. 네. 네. 그리고요. 꾸준하게 지금 대표를 비판해왔다. 그러면 진정성은 인정해준다고 네. 그랬죠. 네. 그 박용진 의원이 있습니다. 박용진.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이제 하위 10%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재심 신청서를 냈어요. 이유를 알고 싶고 이거 나 불복한다. 그랬는데 공관위에서 회의도 없이 바로 이거는 기각하겠다. 지금 뭐 심사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기 때문에 네. 뭐 다시 재심을 할 이유가 없다 하고 네. 재심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박 의원 측에서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위 10% 받고 재심 신청했으나 그게 바로 기각된 박용진. 네, 이런 분들이 쭈루룩 있는데요. 이 그 공천에 그러면 뭐가 영향을 줬느냐? 친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명계에서 나오는 얘기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네, 과거에 지난 9월인가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날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고 네.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잖아요. 네, 네, 그 네. 가결이 돼서 네. 영장 심사를 받았죠. 네. 근데 거기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금강불개가 돼서 돌아왔어요. 강불개. 누구도 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지금 그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아, 는 게 이제 친명계 이야기인데 이거 비명계에서 주장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희한하네. 사실상 네, 그렇죠. 친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성환 의원, 네. 친명이고 당 인재위원회 간사예요. 네. 외부에서 인재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발탁하기도 하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의원들에 의한 다면 평가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불이익을 받았을 확률이 있고 네. 의원 동료 의원들이 야, 당 대표를 네. 집어넣어 이러면서 이제 불이익 나쁜 평가를 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원들이 평가를 또 하는 게 있는데 네. 당 대표를 집어넣어 하면서 당원들이 나쁜 평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평가 점수를 적게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를 다면 평가 결과를 봤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공관위원장이랑 당 대표에게만 밀봉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네. 합니다. 그거 그럼 굳이 시험 성적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라고 먼저 이 비명 사실상. 쪽에서 얘기하는 거 먼저 얘기한 거네요. 양쪽 다 거의 인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와중에 이 난리통의 지금 핵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간담회 백불을 자처해가지고 예. 어제 기자들 앞에 나서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사퇴라도 해야 된다를 비롯해 이제 인터뷰들이 나오니까 네. 사퇴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예.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는 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금강불개인데.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의원들 간의 뭐 평가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 하위 퍼센트를 받은 의원들, 컷오프된 의원들은 내가 왜 도대체 내 점수가 어떻게 됐는데 알려줘 계속 이러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기서 웃어가지고 네. 0점 할 때 웃어가지고 네. 아유 지금 막 다 부글부글. 0점은 누구인지 아마 이제 이거는 박용진 의원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이. 추측이 되죠. 예. 왜냐하면 그 동료 평가 자꾸 점수가 낮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위 10% 받은 이유 중에 그게 크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 대목에서 이게 되게 사실은 누군가의 정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웃으면서 또 웃어가지고. 그 비판을 좀 받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조금 비판이 더 이제 웃을 때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당 내에서는요. 네. 그 뭐 하겠어요. 제가 친명 이야기랑 비명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그림이 역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는 2016년 총선을 꿈꾸고 있어요. 2016년? 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민주당 공천하는 거 보면 2016년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네. 컷오프를 바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해찬,
정청래, 김현, 전병헌, 강기현 이런 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들 막 다 컷오프를 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도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뿐 아니라 이제 정말 혁신의 모양새를 띠는 사람들 컷오프를 했지. 그리고 약간 민주당이랑 그때는 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뭐 양양자, 김병기, 그러니까 삼성 출신 뭐 그다음에 벤처 출신 부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병관, 뭐 국정원 출신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김병기, 김병관, 조홍천 이런 분들 또 영입 인재로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하는 좀 모양새들이 있었고 그때 누가 당 지도부? 문재인 대표였고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 그러면서 그때 막 왔었고. 주류들 뭐 쟁쟁한 분들 싹 날리고 네. 그다음에 정말 그때는 설마 이분이 민주당이 이런 분들을 막 데려왔군요. 데리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컷오프를 하면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는 그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반발이 심했었어요. 물론 정청래 의원은 잠수탄 끝에 다시 본인이 덧컷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컷오프 당한 사람들을 데리면서 이제 지원 유세를 다니기도 했는데 네네. 이건 뭐 거의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대부분은 많이 반발을 했죠. 근데 그때 결과가 어땠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겼죠 그때 아. 크게. 그래서 지도부는 지금 여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 혁신을 끝내고 나면 이길 거야. 이건 사실 과정일 뿐이야. 진통 끝에 압도적 승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셔온 분들은 누구예요? 네. 그러면 오늘로서 한 20명 넘게 이제 영입 인재가 네? 왔는데요.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한 번씩 정리하기엔 약간 뭐랄까 중량감이 양당 다 조금 무게감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2016년을 꿈꾸면 그때 막 주류들 날리면서 들어왔던 새로운 그- 인물들 데려온 게 이제 2016년 그래서 성공한 2016년 평가를 한다면 네네. 지금도 뭐 이게 날릴 건 날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와야 이제 이게 그림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리기만 그렇죠. 하면 뭐 그게 아,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반대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2016년 아니라 2012년 된다 이러다가 그때는 뭐였냐? 네. 뭐예요? 와. 그때는 이제 한명숙 대표가 이끄던 민주통합당이었는데 네. 그때도 정권 말이어서 네. 정권 심판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나 그때 개파 공천들이 이제 엄청나게 아. 횡행하면서 민주당이 127석으로 패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박근혜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다 같이 이제 한번 인사하고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152석으로 이명박 정부랑 이제 선을 긋고 그때 네네네.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2012년 된다와 2016년처럼 하겠다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당내 민주당에선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었네요. 아니야. 너무 2012년, 16년. 이 드라마 재밌네요. 네. 코미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로남불 보조금 전쟁입니다. 보조금. 네. 아, 그 개혁신당 6억 원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개혁신당 6억 원은 이제 많이 나온 네. 이야기잖아요. 6억 원 받았다가 아주 이렇게까지 뉴스가 많이 나니까 개혁신당도 참 당황스러울 네. 것 같은데 이제 국고보조금을 둘러싸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간에 이제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보조금 사기라고 했잖아요. 보조금 사기. 뭐예요? 네, 보조금 왜? 나 사기. 몰라, 이거. 아니 합당을 급하게 했다가 네. 당이 지금 깨져나가서 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빠져나갔으니까 아, 이거 완전 보조금 그러니까- 사기 아니야. 돈 받으려고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2월 15일까지인가 딱 그때가 아마 그죠? 네, 그 네, 네. 기한인데 그 전까지 합당을 하면 그래서 의원이 5명이 되면 네. 보조금 6억이 나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마침 그날 됐어. 하루 직전에 됐어. 예. 그래서 6억 원 받았어. 네. 근데 당이 찢어졌네. 네. 그럼 안 토해내고 그냥 토해내지 토해낼 방법이 않습니다. 없어요. 네, 네. 네. 자,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는지 네. 듣고 옵니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아요.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제 네. 그저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뭐 분식회계 위장 결혼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개혁신당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비판 되게 뭐랄까 국민의힘에서 해도 되는 비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지지 않고 반박을 하는데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앞으로 다가올 위성정당의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지난 총선 때 니네가 받은 위성정당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보조금 그 얘기인데요. 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난 총선 때 네. 위성 정당들을 양쪽 다 만들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신도 만들었고 민주당 전신도 만들었죠. 그래서 각각 보조금을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위성 정당을 차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이번에 받을 거, 앞으로 받을 거, 그거 그럼 다 토해낼 거냐고. 이것도 다 보조금 사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비판을 어떻게 하냐. 한동훈 위원장은 위헌 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하다.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 사나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팔도 사나이?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말인 것 같고요. 네. 여의도 사투리라는 말을 그냥 쓰고 싶었던 것 아. 같아요. 그동안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네.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표를 먼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4년 전에 받은 보조금을 한번 보시죠. 와. 야. 이 보조금 숫자를 잘 보고 계시면 앞서서 지금 개혁신당이 받았다는 6억 6천 있잖아요. 네네. 이건 경상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의원 5명 이상을 데리고 있으면 네. 그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데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 당 운영비 같은 거예요? 분기별로 나라에서 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들어간 건 분기별 들어간 경상보조금이고 네. 그건 다른 당들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받는 의원 숫자대로 거고. 받은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선거가 되면 그 선거 때 기준으로 의원이 몇 명이냐 또 거기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 거예요. 경상보조금 네, 외에 외에 추가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요거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근데 거.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받은 그러니까 여기 위성 정당이잖아요. 저희가 다 네네. 사실상 그냥 의원 뽑아주기를 해서 만든 일시적 가짜 정당들인데 저기에 86억 원 니네 받아갔잖아. 네, 네, 이렇게 네. 보조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또 돌을 던지니 이런 돌 있다고 상황이. 막 던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위성 정당 만들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 토해낼 거야라고 그렇죠. 하겠네요. 네, 저거야말로 위헌 정당으로 보조금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가능합니까? 아. 그래서 자. 이 네. 일 가지고 보조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늘 그 위성 정당을 창당해요. 국민의힘이. 오늘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위성 정당을 만드는데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성 정당이 아닌 척이라도 하는데 네.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여기 위성 정당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인 아닌 그냥 정말 당의 실무자를 대표로 보낼 것이다. 우리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정당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요. 네, 이건 대놓고 위성 정당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정당을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이 당에 대해서. 네, 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원래 그 병리평 하자고 병리평을 했으니까. 하자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제도 더 자체를 이제 반대하긴 했으니까 네. 뭐 할 말은 좀 더 있을 수는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있는데 뭐 네. 그냥 이거는 사실 정당법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게 네. 네, 각자의 당원과 당규를 가지고 정권 네.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일하는 정치 단체인데 위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뭐 아닌 척이라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근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만 참 정치인들한테 돈 많이 들어간다. 네, 돈 많이 주죠. 진짜 많이 들어간다. 네. 그 뭐 세비 뭐 이런 건 그냥 저 차치하고라도 뭐 그 보좌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 국회 건물 가보셨잖아요. 그 건물 뭐 국회의원회관 가면 네. 아이고야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좋죠. 금사라기 네. 땅에 그냥 터잡고 아유. 사시사철 예쁘고 거기 어린이집 국회는. 가보셨어요? 네, 국회 어린이집 3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 다 좋아. 근데 국회에 있는 인원 자체가 맞죠, 만 맞죠. 명이 넘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니 일하시는 뭐 많은 많죠. 분들이 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바로 지금 국회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봅니다. 국회에 계신 네. 국회에 계신 누구? 현재 네. 침낭을 갖고 아. 가신 노웅래 의원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네네. 지금 어떻게 소리는 잘 들리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요. 네. 우리 안 들리시는구나. 네. 저만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계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노웅래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있어서요. 저희 장릉환 여의도고요. 예. 일단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 좀 컷오프 되더라도 그 이상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그 JTBC 보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왜곡 보도를 한 거는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예.
그렇죠. 단독 보도라고 그래서 네. 어떤 그러니까 거였죠? 이제 한동훈 그때 법무장관이 네.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 날 네. 뭐 이렇게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국회에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날 내가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JTBC가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 적이 없고 그거는 아주 악의적인 조작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네.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돈 봉투라는 거는 네. 돈 봉투가 있다는 거를 검찰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준 사람도 돈 봉투 줬다고 한 적이 없고 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 봉투 자체가 없었어요. 단지 있었다면 네. 선물에 선물에 끼워준 소액의 후원금이 있었을 뿐인데 JTBC는 그러니까 부정한 돈 봉투 부스럭 쓴 소리 난 날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이.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나는 부정한 돈 받은 적이 없고 돈 봉투 선물에 끼어 있는 소액의 후원금을 받고선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내가 전화해서 후원금 처리하겠다라고 한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 봉투 부스럭소리라는 것도 완전히 날조 조작된 거고 예? 그리고 부스럭소리도 조작된 거고 돈을 받은 거는 네. 부정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난 초지일관 처음부터 네.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내가 받은 거는 나도 기억도 안 나지만 왜 예. 그게 소액이고 내가 후원금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녹음을 보니까 내가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소액의 후원금을 받았구나. 얼마예요? 응? 얼마예요? 그래서 소액이라고 하는데 그 소액을 얘기하면 내가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아직 법원에서 진술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네. 그게 전부인데 네. 마치 돈 봉투 부스럭 산 날 결국 돈을 받긴 받았다 이러니까 네. 부정한 돈 받은 것처럼 다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또 오게 된 그게 원인을 만든 게 JTBC 의 보도였는데. 근데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당에 예.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언론이라는 게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를 하면 네. 예? 그게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세세하게 모르니까. 네. 예?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금 검찰 공화국 심판하자, 네. 검찰 독재 심판하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내가 금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또 지금과 같이 나보고 뭐 전략지역으로 만들고 컷오프 시키겠다. 네. 라고 또 이런 조치를 네.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검찰공화국을 심판하자는 건지, 네.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네. 지금 뒤집어 씌우고 조작해갖고 나를 지금 기소해갖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네. 그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로 네. 또 나를 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근데 언론에 불이익을 주려면 네.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그 금품 재판 사람을 다 불이익을 주면 좋은데 네네, 그 말씀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나보다 10배, 100배 되는 사람들은 놔두고 10배, 100배 누구죠? 누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네. 나만 지금 이게 실행량으로 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한번 덮어보자. 네. 지금 벗어나보자 이러지만 나를 이렇게 하면 사법 리스크가 덮여요? 10배, 그건 100배라는 게 혹시 그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금품 수수로 재판을 받는 예. 사람이 나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고무줄 잣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는 공정한 공천이 아니다라는 뜻을 네네네.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예. 그걸 이제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라고 항의를 하시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뭐 일반 시청자들이야 이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내 분들은 사실 그 사정을 모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 대표를 포함해서 뭐 노웅래 의원이면 충분히 이제 당에 친분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정을 쭉 우리는 얘기하시면
우리는 이제 네. 당원 당규상에 이제 이게 당원 당규 이제 공천 규정이 결정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는 고질적인 개파 정치가 있어갖고 그걸 없애려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 1년 전에 만들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뭐 음주나 성추행 이런 거 빼놓고는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해놓고 불이익을 주는 거는 검찰 정치 검찰은 뒤집어 씌우고 조작하니까 여기 믿을 수 없으니까 네. 실력을 받을 경우에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그 규정이 딱 돼 있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는 거가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처야 단식 농성하는 네네네네네.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식 농성 안 하면 지금처럼 한마디로 이건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에서 누구도 자의적인 공천 물갈이 할 수 없게 돼 있는 이 제도를 네. 또 어기고 지 맘대로 네. 사천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고 이렇게 하는 거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내가 그래도 당에서 오래 있고 난 알겠습니다. 저 보침 장수 아, 저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네. 나는 뿌리가 되는 당원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 같은 희생자가 더 생겨서는 안 되겠다. 아. 그리고 잘못된 전략지역 공천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네. 제가 농성을 하고 있는 적어도 겁니다. 하여튼 뭐 내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난 다투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거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을 난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화한 적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소해놓고 나 돈 줬다 그러는데 이게 정치 탄압 사건 아니고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하여튼 뭐 그 법적인 거라든지 팩트 체크는 저희가 뭐 나중에 추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맞죠. 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 논란이 네.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당연히 대표와도 얘기는 해보셨죠. 이건 좀 부당한 것이고 이거 좀 잘못된 일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의 억울한 일이 이건 억울한 일이다. 그렇죠. 당신들의 범죄 혐의 받는 거는 다 상대가 있잖냐, 아는 네, 사람이잖냐. 예. 나는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미쳐도 활짝 미칠 일 네. 아니냐. 얘기했더니 이거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그 얘기를 하셨더니 그거야 뭐 그냥 듣는 거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고요. 아니 그래서 당에서 이제 이건 정치 탄압 사건이라 규정을 했죠. 당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게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불이익이 없게끔 제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실형이 네. 나야만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네, 그게 좀 억울하다 이것이군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네. 하도록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네, 네, 네. 우리 특별당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주고 그냥 마음대로 네. 내가 법이다는 식으로 지금 공천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공천이다. 이거는 우리가 국정농단 하는데 국정농단이고 이거 공천농단이다. 네, 당권농단이다. 네, 네, 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딴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당에서는 지금 뭐 생각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이 단식을 이어가실 예정이세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며칠 하다가 할 거면은 단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네. 이게 관철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단식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내가 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옛날 개파 정치 때에도 나는 살아났거든요. 나는 개파 정치를 안 한 사람이지만 네.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개파 정치하고 끼리끼리 나눠 먹고 지편 내편 가려서도 그때는 금도가 있었어요. 어떤 금도냐? 적어도 선거는 이기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네. 경쟁력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걸러내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은 존중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나는 네. 4번 난 국회의원을 했지만 4번 다 난 개파 없이도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계속했지만 나는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만큼 경쟁력이 지금은- 있다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상대 후보보다 10에서 20% 이상의 내가 이 조작과 뒤집어 씌우기 상황에서도 내가 이기고 있는데도 네. 나를 배제시킬 정도로 지금은 인위적인 공천, 자의적인 공천, 그러니까 그냥 독재 공천이죠. 이런 네. 공천을 하고 있어서 옛날 개파 정치 때보다도 더 후퇴한 지금 구악 공천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왜 하고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도대체 그 구악 공천, 독재 공천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적인 이유보다는 사적으로 딴 꿍꿍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네. 총선과 상관없이
딴 목적이 있든 전당대회를 생각한다든지 뭐가 딴 이유가 있자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주어가 명확치 않아서 그런데 그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대표 아니면 누구겠어요? 네. 네.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 공천 자체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저건다는 이기는 공천으로 가야 되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자고 만든 게 그 어렵게 만든 게 이 구조인데 근데 그 공천의 원칙과 기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이 피해는 누구한테 국민한테 가고 우리 당원들의 열망 네. 이 윤석열 정권 독재 정권 이거 심판하지 네네네. 않고 하는 이 열망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우린 좀 더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 더 문제 없는 사람들을 더 공천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나름의 희생양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명분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당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노웅래 의원께서 좀 이렇게 이번에 참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메시지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취지를 갖기 위해서 당에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경선 제도는 누구나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감점과 가점을 줘갖고 55점까지 55%까지 더 줄 수 있어갖고 사람을 물갈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경선할 때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당원이 국민이 50%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물갈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 거죠.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 우리 지역을 전략 지역에서 취소하고 경선을 붙여달라.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단식이 끝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게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취소를 나는 지금 예. 나는 시정을 받은 적도 없고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전략 지역이 되려고 그러면은 현역이 불출마 지역이나 사고 지역이어야 돼요. 사고 당부여야 돼요. 네, 네. 난 사고 당부도 아니고 전략 지역도 아니고 네. 경쟁력 특별한 이유라는 건 경쟁력이에요. 경쟁력도 상대 후보다 10% 20% 높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경선 지역인데 이거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굳이 이유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지금 그 희생양으로 나를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만약에 이게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혹시 다른 선택을 또 하실 수도 있나요? 다른 선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뭐 탈당을 하는 거는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요. 일단은 나는 당 쪽의 조직인의 한 사람이니까 당 내부에서 고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이건 여기서는 민주당 정신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난 민주당 정신을 회복하는 게 더 나는 민주당으로 봐서 난 보따리 장수 딴 사람들은 다 보따리 장수잖아요. 몇 년 안 됐으니까. 네네네. 나는 대대로 나는 민주당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으로 민주당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면 난 밖에 나가야죠. 밖에 나가야 된다면 밖을 나가신다는 거는 당 밖으로요. 여기선 내부에서 가망성이 없다 그런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 이렇게 지금 이기는 네. 공천이 이게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데 네. 내 나름대로는 우선적으로는 당내에서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게 당의 네. 조직인의 한 사람이 그게 도리아네요. 네. 그래서 그 노력을 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 뜻을 물어봐서 밖에 나가서라도 진짜 민주당 정신을 살리도록 회복할 네. 수 있도록 해봐야죠. 그거 방법은 그러면 당 밖에서 현 지역에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할 수 있는. 뭐 무소속이라기보다는 뭐 독립 후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뭐 민주당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도 차선의 당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데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웅래 의원, 갑자기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을 드려서 지금 뭐 바쁘실 텐데 감사하고요.
나도 예. 언론인 내가 21년 한 건 알죠? 아유, 22년 하셨잖아요. 예? 21년. MBC도 있었고 매경도 있었고. 아유, 정말 큰 언론 근데 선배. 네. 나도 기자니까 내가 네. 누워서 침대 때 못 들지만 네. 언론 진짜 기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직업에 대한 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냥 받아쓰기 발표 그냥 하는 게 전부 지금은 네. 검증 분석도 없고 그러니까 네. 내가 했던 직업을 내가 욕할 수는 없지만 네. 내가 내 후배들한테 네. 내가 더 잘했으면 우리 후배들이 저렇게 안 했겠지는 생각은 들지만 참 안타까운 언론 현실인데 네. 근데 뭐, 내가 네.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언론계 계속 있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뭐 저는 이제 뭐 언론인은 아닙니다만 정치인들께서 언론인 욕하기에는 정치인들이 그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그거 언론도 그렇지만 언론도 그렇지만 정치도 내가 네. 지금 네 번이나 했는데 내가 정치를 못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도 그건 네. 내 잘못.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난 새로운 사명으로 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아. 더 딴 사람보다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난 딴 사람처럼 개파 정치나 네. 진영 이념의 정치한 사람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지금 정치가 안 바뀌었으니까. 네. 자, 일단 혹시 단식 끝나시면 저희 스튜디오 한번 좀 나와 주셔서 이 얘기도 좀 더 자세히 좀 나눠 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급하게 저희가 노웅래 의원과 전화 연결을 좀 해서요. 네. 저희도 좀 급하게 해갖고 네. 예, 조금 내용이 여러분 들으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튼 이제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네, 일인데 네. 그 전까지는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게 당의 시스템이니 그 네. 시스템대로는 해달라. 그리고 나 말고도 돈 받은 거 뭐 이런 거 문제된 걸로 치자면 사실 더 뭐 10배, 20배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네. 사람은 그대로 하지 않고 나만 이 불이익을 주느냐. 이게 이제 노웅래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성성이 안 맞다. 네. 자,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해서 이제 저희 뉴스에서 다시 얘기를 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은 뉴스를 국민의힘과 이제 지금 개혁신당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 나 너무 소장님께 궁금한데. 하나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네. 들어도 소장님도 하나만 하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드라마? 네. 저도 뜨거운 저기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네. 주거 문제잖아요. 왜냐면 집값 어떻게 되고 부동산 향방 어떻게 되느냐. 요즘 시장을 보면은 전월세 시장하고 뭐 집값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그리고 지역별로 좀 갈린다. 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는 그래요. 네. 네. 월세는 서울 수도권 뭐 지방 가릴 거 없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가 오르고 있고 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네. 월세는 빌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 네. 여러분 네.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자면 네. 대략 한 10분 정도 아마 경제 뉴스가 나갈 텐데요.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3분 나갈 겁니다. 나는 정말 바빠서 네. 그리고 난 정말 정치 뉴스만 관심이 있고 경제는 전혀 관심 없다는 분들은 지금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대신 이제 켜놓고 네. 다녀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집값 어떻게 되는 건지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네. 중요하잖아요. 네. 아파트 전세 오른다. 네. 그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이유가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기피 현상. 요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많이 오르는 게 전세 보증금 대출보다도 훨씬 높은 폭으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네. 빌라나 오피스텔은 월세가 차라리 내는 게 안전해. 네, 라고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그 때문에 나 그래도 전세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고 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용이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우려되냐면 이러다가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래가 있어야지 이제 찍히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네,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12월까지 4달 연속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네. 3만 건 밑으로 확 떨어졌는데 3만 건? 네. 서울 전체에 아니면 전국? 전국. 아, 전국에 3만 건도 안 돼요? 네, 그렇게 확 떨어져 아예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전국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올해 1월 1월에 아직까지 다 집계는 안 됐어요. 신고가 2월 말까지니까. 그렇죠. 근데 요대로 가면은 3만 건 다시 회복해서 작년 한 10월 수준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신고가
그러니까 1월에 거래한 거는 한 달 안에 신고하는 예, 거죠. 이제 2월 말까지는 3월 중순까지 아니에요? 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한 날부터 한 달 안에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한 달이에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1월 신고가 다 집계가 되고 나면 이제 2월 말쯤 돼서 1월량의 거래량을 보면은 네. 10월 정도, 그러니까 3만 건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경매거든요. 경매 시장. 경매, 네. 경매 시장. 평상시 시세보다 싼데 네. 접근할 만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 중심, 특히나 인천, 경기도 중심으로 9억 이하 아파트들의 이 응찰하는 사람들,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늘어났어요. 늘었어요. 네. 평균이. 그 신생아 특례. 요게 이제 낙찰가 대비 9억 원 이하도 이 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실수요자들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부담 가는 건 매매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럼 가격이 좀 싸면은 접근할 만하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지 않나? 그럼 금리 낮으면 요거 해결되죠.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딱 그거니까 그리고 경매로 받으면 좀 싸게 받으니까 요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매 심리 지수가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주택 매매 심리 지수도 살짝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걸 뭐 주택 시장 바닥 찍고 반등하느냐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고 네.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금리죠. 향후 금리 어떻게 되시는지 가격이 약간 분위기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네. 있다. 그 정도입니다. 약간 그 가격도 아니고 분위기 약간 달라지는 거 꼭 정말 네, 우리 구독자 수 같네요. 굳이 전해주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네네. 분위기 약간 달라지는 거조차도 되게 오랜만이라. 아, 그래서요? 정말 네. 저희도 오랜만에 약간 지금 한 10명 정도 저 한, 있습니다. 아까 8882-6에서 시작한 거 네네. 약간 약간 지금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해도 돼요? 네. 하나 하세요. 아, 네. 또 뭐 할까요? 뭐 시끌벅적한 거 할까요? 의료대란 확. 아, 의료대란 하지. 의료대란 하지 마. 예. 뭐 이건 이제 가벼운 얘기긴 한데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문제가 됐던 생활형 숙박시설, 그 생수.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수를 레지던스. 몇 번 갖고 오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아하. 정부에 많이 묻히는데 네. 얘가 이게 지금 대출도 안 돼요. 예. 대출도 일반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생길 네. 건 뭐냐? 건설사들이 분양하고 나서 잔금을 대출로 받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받는 건설사들은 지금 안 그래도 PF 보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소규모 건설사들은 여기에 또 휘청거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분양 받으신 분들은 대출 안 나오니까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네. 연체자로 몰릴 수 있고 네. 여기 이미 또 세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8만 가구 정도 분양했는데 네. 그 세입자분들은 보증금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 못 피해 받아. 생길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문제들이 워낙 크니까 얘가 살짝 묻혀 있는데 아, 근데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네. 김현우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일단 저하고 얘기하세요. 관계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인 주택시장 아니야, 부동산 뭐 시장 있죠. 생수 유착설이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저는 전혀 사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렸다. 약간 나 스토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네. 동접자 3,500명 중에 생수 가진 분 지금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오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행입니다. 아, 끝났어요. 네. 빨리 나가라고 저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아, 거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니까? 아, 대신 오래 기다린 만큼 짧게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또 불만들이 많습니까? 다음 일정들이 네. 있으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김현우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급작스레 또 전화 연결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네. 좀 늦어졌고요. 아유. 네, 최은경 기자님 네. 오늘도 깔끔한 뉴스 정리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